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유소 2부에는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의 히든 종목이 방송 말미에 힌트로 나갈 예정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맞춰주시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열심히 맞춰주시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정답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2부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와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에서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와 문자로 미리미리 접수를 주시면 잠시 뒤에 있을 종목 상담 시간에서 연결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 2부도 함께해 주시는 저희 이이브라더스죠. 이종수 전문가님과 이주연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부에 열심히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리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하셨나 여기에 막 열이 올라가지고 습기가 찼다. 안구에 습기가 자꾸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열변을 토하시다 보니까 습기가 차신 것 같아요. 2부에는 두 분 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부의 하이라이트는 이 포트폴리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를 참고를 하면서 종목을 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이정수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익홀딩스 담겨 있고 원익머티리얼즈 담겨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지금 18.85%, 그리고 SK증권은 0.19%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GKL도 4%대 지금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다음 종목들 볼까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아TI도 담겨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가님도 볼까요? 네, 동신건설 목표가 달성해서 수익 챙겼고 삼익THK도 수익률 많이 났었죠. 그리고 서암기계공업까지도 저희가 목표가 달성해서 수익을 챙긴 종목입니다. 포트에선 제외가 됐고요. 현대코퍼레이션 담겨 있고요. 안랩 현재 3.43%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보면 CJENM 너무 잘 갔었죠. 지금도 18.93%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광주신세계 살짝 밀렸네요. 2.53% 약세 보이고 있고요. 한라홀딩스도 3.24% 수익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포트 내에서 오늘은 좀 변동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은 이대로 가시고 오늘 히든 종목까지 최대한 편입을 시키는 걸로 잠시 그렇죠. 뒤에 있어요. 가격이 들어오면. 네, 가격이 들어오면. 자, 그러면 이주연 전문가님은 좀 포트 변동 있으실까요? 전 싹 밀어버리고 싶어요. 머리를요? 아니요, 빨리 머리를 밀까요? 종목을? 네, 종목을 싹 밀어버리고 싶은데. 왜요? 왜 수익 잘 나고 있는 것들 많은데. 빨리 안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욕심쟁이, 네. 네, 조금 지금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이제 한번 포트를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요. 좀 산뜻하게. 네, 그래서 한 3종목을 오늘 한꺼번에 놓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 그래서 싹 밀고. 대차게 안 된다고 거절당하셨어요? 네, 싹 밀고 3종목을 넣어도 될까 했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 대로 가는 걸로 해서 뭐 아침 시간이나 하나씩 좀 보고 정리할 것들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왕 밀 땐 밀더라도 수익이 좀 극대화 됐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게 좋으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 피디님들이 긋고 말리셨다는. 네. 근데 포트를 가끔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밀고 왜요, 전문님? 원래 밀고 3개로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전문가님이 또 그거는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한꺼번에 3개가 안 된다고. 네네, 지금. 들려오네요.
어쨌든 뭐 다 밀고 나서 하나씩 넣어도 되긴 되는데. 아, 그럼요. 저 같은 포트- 경우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네. 나중에 올라가요. 그쵸. 나중에 시간차가 올- 있다 그쵸. 보니까. 나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만 안 깨지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갈 때 되면은 뭐가 가든 한 종목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려요.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가 200%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마이너스 10%. 그럼 200% 하나가 돈 다 버는 건데 과연 뭐가 될지는 이제 나중에 시크릿 강연회 아, 네. 7월 17일 날 CGV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시크릿이라서 저도 몰랐다는 그 시크릿 강연회 너무 궁금한데 시크릿 강연회 이야기를 살짝 하니까 막 어디서 하는 거냐, 왜 우리 안 알려주냐, 좀 댓글창에서 잠깐 일부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좀 다가왔을 때 좀 더 안내를 드리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뭐 포트폴리오 운영은 운영 원칙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에 세 개는 좀 이제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어찌 보면 해지 차원에서 또 운영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에도 정리하시면 되니까요, 그죠? 네, 이제 방송이 있을 때 타이밍을 놓치면 그렇죠, 또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네, 그래서 주 5일 나오시는 거 어때요? 네, 아침 시간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그건 좀, 같고 네. 아침 시간에 이제 방송을 할 때 좀 챙겨서 해야 되는데 아침에는 좀 깜빡깜빡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잠이 네. 덜 깨서 그런가. 그렇죠. 위원님들도 네. 인간인지라 네. 낮 시간에는 잠이 덜 깰 때도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다가 수익 청산하려고 했는데 잠깐 부장님이 불러서 회의 갔다 오고 잠깐 점심시간에 걸려서 청산 못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네. 포트에서 제외하고 네. 그 10% 가지고 한라홀딩스를 맞아요. 저점에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그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중을 실었어야 되는 타이밍을 네. 놓쳐버린.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뭐 어쩔 수 시청자분들. 없죠. 예. 맞아요. 어쩔 수 없죠. 지나간 건 과거는 과거일 뿐 그렇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아무튼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은 규칙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진품 명품 시간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 문의들이 들어오네요. 시크릿 강연에 유료 회원만 하나요? 뭐 이런 분들 있으신데 아닙니다. 일단 아니라는 말씀 정확하게 드리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품 명품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감정가를 또 새롭게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시죠. 네, 아래 나가고 있네요. 페노션, 인선 ENT,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지어소프트,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제가 마음이 급했네요. 대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한농화성, 대성홀딩스, 서린바이오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을 받는 건데 참 이렇게 보면 종목 진짜 많아요. 그렇죠? 두 분 종목 상담 하시면서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 다양한 종목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종목을 네. 많이 안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특정한 종목 한 뭐 5개 이렇게만 계속 집중을 해서 보는 편인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관심 종목창이 꽉 들어 찬 게 막 지금 몇 개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내가 관심이 있는 종목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꾸 문의를 주셔서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네. 그 저도 늘 느끼는 건데 이렇게 2천여 개가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 참 어떻게 이런 종목을 또 상담을 주실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도 장중에 상담하시잖아요. 네,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근데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은 제가 특징을 알아요. 종목 상담이 딱 들어오면 이 종목 저는 안 보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아니요, 최근에 그렇게 그래요? 얘기한 적은 없고요. 네, 제가 있을 때랑 달랐나 봐요. 네. 거의 이제 물어보신 종목들이 거기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늘 들어오긴 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종목을 정확한 타이밍에 잘 매수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그거를 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 위치에서는 안 본다라는 얘기를 아마 그렇게 그렇죠. 네네. 저는 이 종목 이 위치에서는 안 본다. 그렇죠. 다른 구간에서 수익 냈는데 그렇죠. 너무 지금 네. 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신 거는 그쵸. 좋지 않다. 그런 표현을 썼으니까 그 종목을 안 보는 건 아니고 그 종목이 바닥에 있을 때는 잘 봤는데 네. 떠 있을 상태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올라온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략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늘 이제 들을 때마다 되게 심플한데 되게 간단한데 어렵다.
제가 그 생각을 매일 했거든요. 옆에서 보면서. 그렇죠. 그걸 여러분 다 알면 여러분 다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자, 전문가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하나 공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전문가님들이 방송 말미에 오늘 히든 종목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이 히든 종목을 유튜브 댓글로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이 시크릿 강연의 초청장을 드릴 예정이다라고 오. 또 깜짝 이벤트로 우리 PD님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크릿 이벤트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아는 바가 아직 없지만 여기에 초청을 받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시장에도. 나만 모르게 파티가 열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 시크릿 강연회가 열리는데 초청장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두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을 잘 맞춰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초청장이 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진짜 진품명품 들어가자고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도착을 했는지 첫 번째 종목 보죠. 이 종목이 올라왔네요. 뭐 흠슬라에 이어서 페노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종목 사실 시작하기 전에 두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봐주시는 종목이 다 겹친다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분이 이 종목을 다 봐주신대요. 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눈 크게 뜨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주연 전문가님부터 페노션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페노션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해운주고요. 보자, 제가 조금 페노션에 대해서는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 제가 해운주들 세 가지 큰 것들, 그러니까 이제 HMM하고 그다음에 그 페노션하고 대한해운하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페노션이 이제 전기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은 안정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뭐 폭발적으로 실적이 좀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실적 나온 부분을 보시게 되면 흠슬라 같은 경우는 뭐 작년 1년치 실적에 비등하게 1분기 만에 실적이 나온가 하면 페노션은 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천억 정도의 실적을 내는데 뭐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은 우상향하는 부분인데 폭발적인 성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그 BDI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부터 해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 지금 용선을 갖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럼 용선이라는 게 뭐냐면 배를 빌려다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배가 이제 한 7척 정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한 50척 정도를 갖다 용선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이제 용선한 것들이 정기선으로 이렇게 이제 같은 구간을 장기 계약을 통해서 뭐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스팟 물량들을 갖다가 좀 많이 실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컨테이너도 그렇고 이 스팟 물량들을 실을 때 기존에 이제 받던 운임 대비해서 몇 배로 이렇게 좀 높게 받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기사들 좀 쭉 찾아보니까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매출이 뭐 전체적으로 9,386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뭐 945억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1분기가 한 800억 정도가 나왔나? 그러니까 뭐 사실 서프라이즈하게 와 이거 엄청 좋아졌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1분기가 뭐 489억이네요. 그러니까 2분기가 뭐 900억이면 한 2배 정도가 늘은 거고 거기에 한 3분기, 4분기까지 해서 요 BDI 지수가 큰 폭으로 꺾이지 않는다. 계속 우상향 해준다라고 하면 아니면 요 가격대를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비슷한 수치의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 3천 지금 컨센서스 자체에 잡혀 있는 게 2,900억이 잡혀 있었는데 요게 아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좀 상향 조정이 될 거예요. 2분기 실적 예상치가 800억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맞네요. 840억이었는데 요게 945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긴 한데
기존에 이제 한 2배 정도를 예상했던 부분이 그대로 이제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예상치보다는 일단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서프라이즈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급등을 하는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이 뭐 3분기, 4분기까지 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한 3분기 정도를 낸다고 하면 1분기까지 합쳐서 한 3,500억, 뭐 2분기, 3분기나 4분기에 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4,000억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정도는 약간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은 좀 생기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상향 흐름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뭐 해운주들, 뭐 경기 민감주로도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BDI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급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성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선대 확충에 따른 뭐 2분기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BDI 지수가 이제 조정을 했던 부분 때문에 해운주들이 좀 못 가고 있었던 거, 그게 이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렇다면 뭐 실적 증가로 인한 뭐 상승 여력은 여전히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그런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감정가를 제시를 할 때 좀 짜게 주는 편인데 네. 한 9,000원 정도? 9,000원 정도. 네, 9,000원 정도만 감정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네. 물론 앞으로 더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든지 실적이 좋아진다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좀 상승폭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바다사나이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믿음직스럽네요. 근데 제 생각인데 네. 해운주들은 뭐 한 종목만 뭐 이렇게 잘 가고 이렇다기보다는 다 같이 가잖아요. 네,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운 경기가 좋다 하면 뭐 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한 종목만 가고 이런 특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운주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분들도 종목이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은데 이정수 전문가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정수 전문가님 네. 포트폴리오 내에도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지금도 좋고요. 그래서 해운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페노션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페노션도 매매 시그널에서 3월 달에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3월 달에 왜 드렸냐면 HMM이 너무 잘 가다 보니까 그거의 순환매로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에서 HMM 사지 말고 페노션을 공략해보자고 매매 시그널에서 아침 방송이었거든요. 지금도 매매 시그널이 있는데 좀 개편은 좀 됐지만 네. 그때 당시에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지금은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추천해드리고 나서 그걸 또 사셔가지고 실전 매매 정도 시간 때 그때 종목 샀는데 어떻게 되냐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의 종목의 목표치를 매매 시그널에서 계속 10,000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가 이제 3월 요때, 그러니까 5,700원에서 6,000원일 때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50%가량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 이걸 사서 10,000원까지 보시라 그랬으니까 한 60% 정도 목표치를 보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던 게 차트가 워낙 바닥에 있어요. HM 같은 경우도 지금 무지하게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잘 빠지지도 않죠. HMM 영어가 안 되네요. HMM 네. 전혀 먹지를 않는데 자, HMM 한글로 좋네요. 나오네요. 자, HMM도 이때서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아마 이때 당시에서 아마 이주원 전문가님이 이걸 꼭 사야 된다,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뭐 사고 싶지만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페노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페노션을 선택을 했던 건데 HM이 아직도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왜 얘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보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아니 뭐 회복한다고 하는데 그럼 올라가야죠. 원래 자리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원래 자리까지 뭐 가면은 말도 안 되게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능하겠지만 이미 500%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페노션도 그 정도는 이제 키를 맞추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운주에 대한 상황이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하반기까지 좋을 거란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미국 인프라 투자 예산에 대해서 협상 타결 소식이 나와주면서 하반기에 또 해운 업황에 대해서 강세가 또다시
강세 기조가 또 유지가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해운주들이 또다시 강세를 보여준 것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역대 또 최고치 경신 소식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면서 거래가 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속 상승형 패턴이에요. 그리고 수급도 보게 되면은 좋아졌어요. 수급이 기관하고 지금 사모펀드하고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사죠. 그렇다는 얘기는 HMM이 그동안 갔으니 이제 얘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뭐 10,000원 이상도 보고는 있지만 일단은 10,000원이라는 자리가 이제 호가가 바뀝니다. 10원에서 움직이다가 50원씩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일단은 단기 저항권이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50% 수익 잘 내고 있으신 분들은 10,000원대까지 일단은 쭉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뭐 그중에서 뭐 절반을 팔든 전량을 팔든 그리고 나서 오징어 다리 남겨놓으면 그거는 또 300% 500%또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목표치는 자 10,000원을 제시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또 동시에 봐드렸습니다. 페노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먼저 이주연 전문가님의 감정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감정가 난 좀 짜게 주는 편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해 볼까요? 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와 꾸준한 업황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정수 전문가님의 감정가도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아침 프로그램에서부터 이야기를 했던 감정가 10,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전고점 돌파 중인 해운주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페노션 봐드렸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강연회 그 초청장을 받기 위해 오늘 종목 이야기 빨리 해달라고 하고 계신데 방송 말미에 힌트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 진품 명품을 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중에 NHN 같은 경우 감정가에 적중을 했습니다. 이 감정가가 사실 목표가는 아닙니다만 감정가인 거죠. 어디까지나 이 종목이 이 가격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두 분의 감정가가 동시에 적중을 해주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때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따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지만 종목 진품 명품에서 종목은 여러분들이 선정하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저희가 봐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집중해서 보실 거고 혹시나 관련된 섹터나 업종 비슷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감정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집중해서 보시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가에 적중한 종목들이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오늘 또 이렇게 커플로 같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두 분이 많이 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두 종목을 이 많은 종목 중에 2개를 골라달라고 했더니 똑같은 종목을 골랐는지 일단 함께 보시죠. 다른 종목이 너무 재미가 없는 종목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마음 아프게 왜 그러세요? 예를 들어 내가 두산 인프로 가지고 있는데 내 종목이 재미가 없대 하고 저는 이거를 네. 예전에서도 얘기해서 좀 이거 지오소프트도 네. 여기 이제 방송국에 이제 그 박설아 PD님이라고 계세요. 아, 네네. 아침 네. PD님이시죠. 아침 방송 PD님. 계시는데 작전 타임이라는 시간을 장중에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경제 더하기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오소프트라 치면 나오는데 그때 장중에 실시간으로 네. 종목 이거를 사라 하고 했던 게 1월 14일 날이에요. 1월 14일. 네. 그때 이제 당근마켓 그다음에 지오소프트도 이제 그런 오아시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 그때 당시 그게 핫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움직이겠다 싶어갖고 차트가 예뻐서 줬는데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실시간으로 그 녹화된 게 지금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을 보게 되면 지오소프트 치면은 바로 나와요. 네네. 1월 14일 날 짜는데 그때 대비 지금 거의 90%인가 100%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종목 나왔는데 눈에 너무 익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페노션도 매매 시간을 추천했어요. 나머지는 추천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고른 게 내 과거에 레이더에 한 번이라도 걸렸던 구면인 종목을 난 가져왔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주연 전문가님은? 그냥 다 심심한 종목들이라서 아니 왜 그 라면도 순한 맛이랑 매운 맛이 있으면 네. 어떻게 매운 맛만 계속 먹나요? 순한 맛 안 좋아하시나요? 지금 전국에 있는 순한 맛 메이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상처인 말인데. 그러면 시청자님들이 네.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저희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내 돈 써가면서 전문가님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 저거 아니고 이게 재미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눈에 띄는 종목을 하게 된 거고 심심하다 하셨으니까. 지금 손절하신 거예요? 이주연 전문가님 빨리 뭐라고 얘기하세요. 빨리. 심심하지 않은 잠깐만, 종목을 지금 이정수 올려주시면 전문가님이 손절하신 것 같은데 재미없다 발언에 대해서 지금 빨리 아니, 속보 하단 심심하다고. 나가기 전에 빨리.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들이 네. 이렇게 다 괜찮은데요. 재미는 네. 있는데. 재미는 있는데. 근데 뭐 좀 글쎄요, 뭔가 얘기를 좀 해드릴 만한 건덕지가 좀 있어야지 제가 또 그렇죠. 얘기를 좀 이게 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분석을 듭니다. 하는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또 최근에 움직였다거나 네. 뭐 이슈가 있다거나 남들은 잘 모르는 뭔가 잠재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종목들이 워낙 평이하게 움직이다 보면 그런 종목들을 분석하기가 더 어렵다. 또 그런 종목을 함부로 또 감정가를 이야기하기가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있죠. 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라든지 네. 이거 왜 들고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 시원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주셔도 네. 돼요, 전문님. 근데 이제 네. 뭐 그런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 고민이 좀 될 만한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떨어질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고민의 여지가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분석하기가 네, 그래서 이제 좋다.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얘기해 드리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물론 뭐 다 도움이 되시겠지만 얘기 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천사표 위원님들을 제가 또 괴롭혔네요. 자, 그래서 위원님들 레이더망에 띈 오늘의 종목이 지어소프트입니다만 자, 매운맛 지어소프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정수 전문가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오소프트, 그러니까 오아시스 이커머스 이제 자회사인데 플랫폼을 마련해서 오픈마켓을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는 회사인데 이게 사실 1월 14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전 타임이라는 시간을 있었어요. 서울경제TV에 그런 프로그램이 잠깐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그때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장중에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종목을 확 주고 저는 나가버리는. 그래서 10분 안짝에서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서울경제 더하기에서 지오소프트로 치면은 제가 그때 당시 유튜브에서 잠깐 추천했었던 내용이 좀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차트가 좋아서 1월 14일 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올해 1월 14일 날 그때 당시 위치가 지금 보면 굉장히 바닥처럼 보이지만 바닥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도 이미 주가가 여기 2월 달에서 200% 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었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면서 대충 한 80% 정도 저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슈는 그 오아시스 상장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먼저 이제 자회사 오아시스의 1분기 실적들이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다라는 얘기에서 2분기 실적은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적들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강했고 아마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켓컬리 이제 미국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가 뭐냐면은 이 상장을 하려 그러면 이제 주관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만 무성하고 뭔가 행보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러다 말겠지 이건데 지금 IPO 대표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추가 선정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로 상장하겠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또 강세를 좀 펼쳐주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자 여기 있네요. 자 네. 감정 가격은 그러니까 오늘 종가 대비 감정 가격은 크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그때 당시 얘기한 이후로 벌써 80%가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만 단기적으로 25,600원 일단 전고점 안전하게 가져서 전고점 물론 돌파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이렇게 이슈가 시끌시끌한 애들은요.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가 굉장히 구립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나왔어. 그러면은 뭐 상한가를 가든 그냥 쭉쭉쭉 뻗어주면 아주 그냥 용처럼 쭉 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료 소멸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가 삐그덕해가지고 갑자기 무너진다 그러면 쌍봉이 돼갖고 그냥 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그래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단기적인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더 가져가세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 1월 달에 안전하게 바닥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대충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욕심내지 않겠다. 전고점 정도로 감정가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굉장히 최근에 핫한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성장성이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이쪽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뭐 괜찮게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네. 각종 직업들을 이렇게 체험해 보면서 이제 그렇죠, 돈을 그렇죠. 받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뭐 직업 삶의 체험 현장 말고 그거 말고 유튜브용. 유튜브에서 그렇죠, 그렇죠. 요새 이제 굉장히 핫한 그, 직업 체험맨 같은 예, 느낌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워크맨인가? 뭐 아무튼 거기서 이제 봤는데 오아시스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셋 다 유튜브에 안 친하네요. 네. 이제 그걸 봐서 이제 지오소프트를 이제 뭐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 같은데 거기서 굉장히 힘들게 그려졌나요? 작업 과정이? 아니요 상당히 좀 괜찮게 작업 현장이 저는 굉장히 이제 왜 이 배송이고 물류고 하니까 그죠, 열악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번에 이제 또 쿠팡 사건도 네.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좀 힘들고 괴롭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비춰진 부분들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나쁘진 않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복지도 괜찮고 뭐 네. 근무 환경도 괜찮고. 네, 이렇게 이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저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일단 뭐 새벽 배송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이 오아시스라는 매출이 지금 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한 3,400억 정도인가 이제 매출 나오고 있고 연결 매출로 거의 지금 오아시스 매출이 지오소프트에 이제 다 잡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가 이제 한 4천억 넘는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좀 전에 뭐 이야기를 다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 가지 포인트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났잖아요. 네. 이후에 이제 그 노동자분들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든지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 그 다음에 또 그 판매자분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뭐 그런 이제 갑질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보면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 이렇게 그렇죠.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쿠팡이 지금 현재 매출의 한 20% 정도가 이제 급감을 했다고 해요. 이 불매 운동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거에 반사 이익을 오아시스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로켓프레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침에 바로 신선식품들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되어 있는데 오아시스가 이런 부분에서의 반사 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상승세가 좀 더 기대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찍히고 있는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이제 흑자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독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갑의 입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외형이 이제 계속 확대된다라는 부분은 기업이 이제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영업이익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IPO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추가적인 상승도 앞으로 성장성을 지금 계속 반영을 해서 상승을 한다면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조금 짜게 이번에도 감정가를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전고점 정도는 한번 살짝 넘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 거의 비슷한데요. 26,000원 정도 이렇게 감정가를 잡았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지오소프트에 대해서 감정가를 새롭게 써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먼저 이정수 전문가님의 감정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인 25,600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해보죠. 네, 오아시스 상장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상향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주연 전문가님의 감정가도 볼게요.
네, 조금 더 올려서 26,000원까지 단기 감정가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단기 추세에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유통 환경이 하루가 빠르게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유통 강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새벽 배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쿠팡 일과 더불어서는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종목 진품 명품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끼리 함께 약속한 규칙들이 있죠.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정리를 시켜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최대 8개까지 편입이 가능하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자동 제외가 됩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고요. 주유소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오늘의 히든 종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답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포트 복구 후에는 전문위원님들의 개인 포트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복구가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종수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이주연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복구 금액 여러분들 200만 원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루빨리 좀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종수 전문가님, 네. 분명 저번 주까지만 해도 복구 금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왜 어디 간 그러냐면 거죠? 네. 실전 매매 정수 오셔야 복구가 되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침 지금 방송에 담당 있던- PD님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있었던 좋은 종목을 좋으니까 이제 오후에도 가져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종목을 너무 많이 줘요. 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종목을 너무 많이 주면. 그렇죠. 너무 많이 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줬던 종목이 물론 수익이 나요. 5%, 8%, 10% 수익이 났는데 네. 그걸 또 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또 조정을 받으니까 원래 자료 내려가는 건데요.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줬던 종목들이 시간을 두게 길게 되면 받는다. 길게 보면 많이 가요.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방송이 이제 언제까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게 5개월 뒤, 6개월 뒤 100% 올라가면 뭐 하냐고요. 이 방송은 사라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잠시만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매매 시그널 방송도 있잖아요. 네. 종목도 수익 많이 난 것들 많아요. 근데 우리 방송을 실업자를 만드시려고. 아니야 네. 방송을 개편 그러니까 방송국 그대로 있는데 방송을 개편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수익률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주연 전문가님도 수익률이 지금 100%, 200%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방송을 개편을 하면서 그거를 얘기할 수 왜냐면 새로 포트를 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했던 종목들이 3개월, 5개월, 6개월 두다 보면 이게 100%, 200% 올라가거든요. 저희들 종목이. 문제는 방송이 또 개편을 또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 또 기억속에 사라질 텐데 그 바둑에 있는 그렇죠. 바둑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 드린 것들 이 종목도 여러분들 배신 안 합니다. 네. 잘 가니까 그래서 싸게만 잘 사시면 된다는 말씀 그렇죠.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길게 보세요. 짧게 보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우리 이종수 전문가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2년, 3년, 5년 거슬러 올라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아니고 10개월만 보시면은 10개월만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막 3년 전 얘기하시길래 그때부터 봐야 되는 줄 알고 그럼 지금부터 3년 동안 방송하셔야 되겠네요, 의원님. 아니 어찌됐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포트를 단기간에 좀 운영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좀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당장은 뭐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이 아쉬울 수도 있겠으나 누적 수익률은 그래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담당 PD님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실업자 만들지 마시고요, 비 의원님. 왜 자꾸 없어진다고 하세요? 방송 그대로 이제 포트를 없애기 때문에. 그렇죠. 포트가 또 재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농담인 거 다 아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원님들. 뭐가 중요하죠, 그럼? 지금 시크릿 강연회를 가고 싶은 분들이 초청장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서 빨리 종목 힌트를 알려달라. 맞출 준비 다 돼 있다. 오늘 좀 제발 종목의 그 난이도 중에 상중하가 있다면 하루 준비하셨길
오늘은 정말 못 맞추실 거예요. 정말요? 어떡하죠? 정말 못 맞추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종목명을 맞추셨다는 걸 이제 입증을 하려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 노란톡에 빨리빨리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나는 난이도 상이다. 네. 이주연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고 이정수 전문가님 난이도. 실전 매매를 보셨다면 난이도 하고요. 안 아, 보셨다면 중 정도는 됩니다. 중 왜냐면 정도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섹터의 업종의 3개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세 개 중에 하나다. 업종을 얘기할까요 지금? 아니요. 안 됩니다. 아니, 저도 지금 약간 눈이 반짝여가지고 초청장에 눈이 멀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막 종목을 던지고 있어요. ICD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일단 종목을 들은 거를 말하고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지체하지 않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주연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회사가 반도체 제조사에 초고순도 액체 탄산가스를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이 성공될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제 여기서 좀 매출이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그 반도체 소재나 이런 이제 부분들은 일본에서 예전에는 이제 수입을 해왔는데 요게 일본에서 좀 안 좋게 태클을 걸려다가 지금 전부 국산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액체 탄산가스 이 점유율이 좀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에요. 제가 뭐 몇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네. 금방 찾으실 것 같으니까 점유율이 좀 높은 편이고 여기서 이제 초고순도 액체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반도체 제조사 하면 뭐 삼성전자하고 네. SK하이닉스겠죠. 여기에다가 공급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면 소형주입니다. 소형주다. 네. 알겠습니다. 덩치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또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 여기까지 듣고 맞추신 분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자, 이정수 전문가님 종목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들어보죠. 말을 가려하게 되죠, 의원님?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은 못 맞출 거예요. 이 첫 번째 힌트는요. 일단 바다권역에 있는 종목인데요. 보니까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연기금이 열심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간에 애들이 단기간에 이제 강하게도 움직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세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 같은데 참 차트를 보고 싶거든요. 차트를 보고 싶은데 차트를 보면은 바로 안 여러분들이 됩니다. 눈치를 채고 안 된다고 해서 예.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들과 연기금이 요즘에 들어서 좀 많이 사고 있는 업종입니다. 네. 네. 많이 사고 있는 업종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못 맞추겠네요. 그렇죠. 자, 이주연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조선경기 호황으로 인한 예. 용접용 액화탄산 수소 증가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초고순도 액화탄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제조 회사들에게 이제 앞으로 공급을 추진 중인 거고요. 네. 기존에 이제 이 용접을 할 때 요게 이제 액화탄산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 경기 지금 뭐 해운 경기 좋아지니까 조선 경기 당연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이제 뭐 조선 발주량 중에 52%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번에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HMM에서 이제 발주한 물량들이 삼성중공업하고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해운 업체들 지속적으로 선박 발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접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건설 경기 또 좋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건설할 때도 용접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올해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 전망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정도면 다 맞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일단 조선 경기 호황까지 듣고 조선 관련된 종목인 줄 알고 네. 네, 다른 엉뚱한 종목을 적어주신 분 계신데 이제 마음이 급한 건 알겠습니다만 네, 조선 경기 호황으로 인한 용접용 액체 탄산 수요 증가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죠. 이제 액체, 이제 뭐 용접용 액체 탄산 수요가 증가하니까 네.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늘어나요.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 정도?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지금 좀 비슷하게 근접해 오신 분들이 좀 보여요. 그래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 비슷하게 좀 근접한 분들이 있다는 힌트까지요. 여기까지 알려주세요. 네, 이정수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들어볼게요.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얘기하면 이제 답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단순합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입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다. 네. 자, 금리 인상 수혜주인데요. 그 다음 얘기는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자꾸 아끼고 고개를 젓는 위원님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마지막 포인트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가 이제 포인트 알려드렸던 걸 자세히 들으셨으면 비슷하게가 아니라 딱 바로 맞추셨을 텐데 집중을 못해. 집중을 안 하셨네요, 네. 지금. 자, 동사는 이제 석회 시장 국내 1위 업체예요. 그래서 철강, 건축 자재, 환경 오염 방지 업계 등에 이제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한때 돼지 열병 사태 때 테마주로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이 이거 얘기하면 바로 알 것 같은데 어쨌든 건설과 조선과 이런 호황에 입어서 실적이 좀 증가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요. 소형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박스권 돌파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었으면 좀 감이 오셨을까요? 이정수 전문가님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얼른 말씀해 주시죠. 뭐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똑같은 힌트인데요. 네. 자, 금리 인상을 연내 2번도 가능하다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0.25포인트, 0.25포인트 두 번을 한다는 얘기 있는데 일단 뭐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8월 달에 첫 번째 할 거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금리 인상이 예고가 좀 되어 있는데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얘기들이 나오는 게 올 8월 달과 그다음에 올 연말, 원래는 이제 내년 초에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자꾸 얘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연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안에 두 번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슈로 인해서 과거 같았으면은 지수가 막 급락하거나 빠지거나 그러는데 도통 빠질 생각을 하질 않아요. 어쨌든 뭐 8월 달에 금리 인상이 정말로 단행을 해봐야 시장이 흔들릴지 않을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그 흔들림도 있잖아요. 하락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조정 시 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게 언제 할 줄을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연내 올해에서 두 번 한다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1월, 12월 달 한다 그러면 그때쯤 근처에서 시장 한번 흔들릴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때 안 한다. 뭐 내년 초에 한다. 그러면 그때쯤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마침 흔들릴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건 고민하시면 되고 이번에서 일단은 뭐 8월 달에서 금리 인상 0.25% 한다라 그러는데 이걸로는 시장은 안 빠질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주죠, 뭐 그렇죠? 금융 섹터에 있는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공략. 금융주 아닐 수도 있어요. 금리 인상 수혜주가 꼭 금융주일 필요는 없으니까. 아니, 세 번 꼬신 건가요, 지금? 네.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더 혼란 속에 빠진 종목 찾기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신데 이렇게 각 두 분의 준비해주신 종목의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 답이 나온 것도 같고요. 노란톡에서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시고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7월 17일 날 있을 시크릿 강연회에서 초청장을 받을 우리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락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답 확인해 보시고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종목에 대한 힌트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